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5월 11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엘 클라시코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단순한 라이벌전이 아닌 라리가 우승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판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바르셀로나는 베르날, 쿤데, 로드리게스가 확정 결정하며 크리스텐센과 카사도, 토레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의 공백이 심각한데요. 카르바할과 맨디, 밀리탕, 알라바, 카마빈가 그리고 리디거까지 모두 결정합니다. 리디거는 출장 정지로도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바르셀로나는 한시 플릭 감독 체제에서 최근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득점력과 조직력이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자원인 야말과 올모의 측면 활약이 팀 공격에 활력을 더하고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부상 복귀 이후 다시 골 감각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단연 라민 야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평균 평점 7.9를 기록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드리블과 찬스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피냐의 폭발적인 돌파, 페드리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까지 더해지면 마드리드의 약화된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빠른 패스 플레이와 측면 돌파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노릴 텐데요. 특히 야말과 하피냐의 사이드 압박은 리디거와 맨디가 빠진 마드리드의 측면 수비를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 최근 리그 4연승으로 흐름은 좋지만 선두 바르셀로나와의 승점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밸런스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수비 라인의 줄부상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은 불안한 모습인데요. 특히 리디거와 밀리탕, 알라바가 모두 빠진 이번 경기에서는 페널티 박스 주변의 수비 집중력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벨링엄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삼각편대가 핵심입니다. 음바페는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벨링엄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볼을 받을 수 있을지 수비 뒤에서의 빌드업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는 4-3-1-2 형태로 중원을 장악하고 역습 상황에서 벨링엄의 패스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활용해 빠르게 전방을 노리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풀백 자원의 부재로 인해 뒷공간 커버가 부족하고 수비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번 엘 클라시코는 단순한 라이벌 매치가 아닌 사실상 라리가 우승을 향한 결승전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최근 맞대결에서도 마드리드를 상대로 3번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에도 홈에서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다음 경기는 뉴캐슬과 첼시의 맞대결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뉴캐슬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주춤한 모습이지만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홈 5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특히 이삭과 머피, 바른스가 이끄는 전방 삼각편대의 연계 플레이는 강력한데요. 기마량이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있고, 토날리의 활동량도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슈아르와 트리피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백라인 안정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알렉산더 이삭은 팀 내 최고의 공격 자원으로 리그 평균 평점 7.36을 기록하며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기마량이스는 뉴캐슬의 중원을 책임지며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은 이삭과 머피를 중심으로 한 빠른 측면 역습을 무기로 삼을 텐데요. 첼시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 경우 토날리와 기마량이스가 빠르게 전환 패스를 연결해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약화된 만큼 세트피스나 수비 전환 시 실점 위험은 높은데요.
첼시는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지난 리버풀전 3대1 완승에 이어 유럽 대항전에서는 디우르가르덴을 꺾고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까지 확정지었는데요. 콜 팔머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력을 더하고 있고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의 조합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정 성적인데요. 리그 원정 8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을 최근에야 끊어냈고 이번 원정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콜 팔머는 평균 평점 7.38로 팀 내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매경기 득점 혹은 찬스를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는데요. 카이세도 역시 최근 오른쪽 풀백으로도 나서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수비적 유연성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첼시는 카이세도의 측면 오버래핑과 팔머의 중앙 침투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사용할 것인데요. 페르난데스의 볼 운반 능력을 활용해 하프라인 뒤쪽에서부터 빠른 전개를 유도하고 잭슨이 공간을 침투하며 피니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는 중원 압박인데요. 뉴캐슬의 중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첼시 입장에서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티켓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경기인데요. 첼시는 최근 흐름이 좋지만 원정 경기력에 대한 의문부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면 뉴캐슬은 홈에서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반은 탐색전 양상이 될 수 있지만 후반에는 홈팀의 결정력이 빛을 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저 스벤은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레버쿠젠은 수비 자원에 적잖은 타격이 있습니다. 마리오 에르모소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벨로시안과 테리에, 무키엘레, 사르코까지 모두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도르트문트 역시 슐로터베크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하였고 자비처는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 절정의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꾸준히 득점하고 있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진 수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최근 1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에서 약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버쿠젠의 핵심은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평점 7.50으로 팀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패스와 드리블, 찬스 메이킹 모두 인류인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윙백의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창출하는 데 강점을 보일 텐데요. 그리말도와 프림퐁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공급하며 이선의 비르츠와 아들리의 연계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윙백이 공격에 가담한 뒤에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도르트문트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센터백 각이 벌어지는 순간 도르트문트의 기라시와 브란트, 아데미의 침투가 위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상승세가 매서운데요. 지난주 볼프스부르크를 4대0으로 꺾으며 최근 10경기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이 되었습니다. 코바치 감독 부임 이후 7승 1무 4패,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모두 끌어올리며 리그 5위까지 올라섰는데요. 특히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과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기라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이 인상적인데요. 평균 평점 7.25로 도르트문트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는 3-4-2-1 포메이션 내에서 중앙 집중력 공격을 펼치며 엠레찬과 기라시가 중원을 장악하고 빠른 전진 패스를 시도할 텐데요. 이 선에서 브란트와 아데미가 자유롭게 포지션을 바꾸며 공간을 창출하고 기라시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빌드업의 매끄러움도 개선되면서 좌우 윙백의 오버래핑 없이도 효율적인 전진이 가능해졌는데요. 레버쿠젠의 높은 라인을 공략해 빠르게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지닌 만큼 다득점 양상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의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5월 11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